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흥열입니다. 예, 요즘 너무 바쁘시다면서요. 전화가 막 쇄도해서. 예,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다 보니까 예. 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창업하려고? 예, 아무래도 이제 추운 날씨에는 좀 집 밖에 나가기도 약간 좀 그러시고 또 집 안에 대부분 있으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철에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움직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크 꼭 써야 된다니까요. 예, 저도 마스크 잘 안 하고 다니긴 하는데 하려고 좀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마스크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예, 맞아요. 예,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가 따로 있거든요. 집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기는 꼭 챙겨서 하는 편인데 전 이상하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큰일 납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삼겹살이라도 자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흥열님은 또 유리잖아, 유리. 자주 아파. 제가 어렸을 때 개근상 받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1년 개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특히 막 그랬었었는데 예. 최근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3년 개근은 받아본 적 없고요. 예. 1년 개근까지는 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석에서 예. 우리 흥열님이 조교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까라면 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플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그렇게 허약한 분이 조교를 할 수가 있나요? 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조교와 하드웨어가 뛰어난 조교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적절히 둘 다 갖췄었다라고. 예. 시범이라고 그러나? 조교의 그렇죠. 예. 능숙한 시범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교관이 딱 하면 조교가 나와서 막 총으로 막 돌리고 이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옆에 설명하는 조교. 그 교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관이 해주는 역할과 조교가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저는 화생방 담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생방? 이제 화생방 가스의 성분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저는 가스실에 들어가 있었죠. 몸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대신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스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독면 쓰고 하잖아요. 다 들어옵니다. 써봤자?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쓰고 1시간 정도 있는 건데 가스실에 스물스물 들어오죠. 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교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훈련병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굉장히 그때 악몽 같은 기억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옷에 다 묻어 있어서 방독면 벗으면은 그대로 다 올라와요. 똑같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저도 군대 다닐 때 가장 싫었던 게 화생방. 힘들죠. 예. 장난 아닙니다. 온몸에 난 구멍 모든 곳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화생방 얘기 잠깐 하면은 화생방 때 쓰는 가스는 신경안정제 계열의 이제 물질인데요. 그게 안정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냄새가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무색무취의 이제 제품인데 그러니까 신경을 자극해서 사람의 몸에는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과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의 역할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비물이 생성되고 동공이 확장이 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거는 자연유래 성분인가요? 화학 성분인가요? 아세틸콜린의 스테이제라는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연은 아니겠죠, 당연히. 조교 맞네요. 어려운 화학 용어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쳐봐야 되겠어, 다시. 다시 불러봐봐. 애청자들이 다 쳐보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 저 포상휴가도 많이 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쳐보질 못했는데. 아세틸콜린 이런 겁니다. 그거 봐. 이상해지잖아, 지금. 그렇군요.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예, 전화 온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제. 예,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께 연락이 좀 오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께 연락이 오고 있는데, 보통 확실히 이제 직업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투잡성으로 쉐어하우스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아, 쉐어하우스 하시겠다? 예, 그래서 뭐 이게 프리랜서로 베이커리 쪽에서 R&D 개발하시는 분도 한번 연락이 왔었었고, 예.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으신 경우만 시작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같이 물건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같이 또 고민하고 계시고 뭐 그러신 편이죠.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쉐어하우스 할 수 있는 집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부동산 물건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물건부터 찾는 그런 경우죠. 그래요? 예, 그래서 물건을 찾아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쉐어하우스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이 안 찾아지면 시작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품을 팔고 또 발품을 팔아서 우연히 나왔다 하더라도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시고 이거 뭐 하면 좋은 거고 못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조금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컨설턴트님이 하시겠다는 쉐어하우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찾았다가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서 지금 빠그라진 케이스가 이제 연달아 2번 정도 있었어요. 건물주가 왜 동의를 안 해줍니까?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그냥 골치 아픈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들면은 난 싫어요 그런 거. 그냥 뭐 약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항상 접근을 해야 되고. 예. 또 저희 같은 경우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조건들을 세세하게 많이 내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가 좀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빠그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는 경우는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불안한 리스크가 있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아무튼 모든 사업이 뭔가 이렇게 잘 되려면 성공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쉐어하우스에 많이 손을 뻗쳤어요. 예. 그래서 코롱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부동산 전문 회사 이제 신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쉐어하우스 시작하려고 지금 인력 채용부터 이제 사업 계획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거에 대한 문화 자체는 좀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수요가 따라온다면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근데 그 너무 이제 대기업에서 잠식을 해버리면 이 개인이 하는 쉐어하우스는 또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기업이야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고 컨설턴트님이 하시는 것 중에 성공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커져가는 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열심히 지금 물건 찾고 있습니다. 코롱에서 하는 거는 아파트를 통으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호수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제 좋은 아파트를 좀 보여주기 식으로 먼저 만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알만한 좀 그런 아파트들. 아니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도 쉐어하우스를 한다고요? 예, 뭐 며칠 전에 기사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대신에 방을 굉장히 많이 쪼갰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방에 4명씩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났는데 나는 월 9만 원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 산다. 네, 그게 압구정 현대예요? 예, 그 압구정 현대였었는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한번 한강변이고 강남 그 인근이었었어요. 뭐 남한강이에요, 북한강이에요? 그 당연히 이제 서울 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인데 월 9만 원에 살려면 보증금을 한 1억 정도 내야 되는 조건인 거죠. 이게 사실 뭐 이게 물론 이제 제목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낚시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시작을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좀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월 9만 원, 그건
엄청난 낚시 같은데요. 그 좀 심했죠. 그러니까요. 보증금 1억이란 얘기는 한참 봐야 알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이건 마치 강남에서 30분 KTX로 30분. 예. 알고 봤더니 대전이야.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지만 사실은 뭐 8명과 함께 사는 아파트인 거고. 좀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거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산다면은 예. 뭐 거실에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겠습니까? 거의 그냥 서로 기피하고. 그렇죠. 예. 군대 다시 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2층 침대 사이에는 그래도 가벽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 볼 수 있게 철저하게 이제 구분을 해놨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결국 그러면 그 개인 공간이 굉장히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게 이제 보증금 1억에 9만 원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웃기네요. 그 자는 모습을 안 보게끔 벽을 설치했다. 예. 그럼 거실에서는 보면 어떡할 거야?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했는데. 그렇죠. 또 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고시원에서 보장받는 그 공간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차라리 이제 원룸 형태의 그 고시원, 고시텔이라고 하죠. 네. 고시텔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에 보통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제 그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시는데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화장실이라도 자기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한 그 셰어하우스에서 사시게 되면은 8명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난리 나겠네. 일정 시간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군요. 그 싱크대 맨날 또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 안 하는 놈들 있을 거라고. 있겠죠. 예. 너무 많은 수요를 물론 하면은 그 수익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좀 비싼 아파트를 셰어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구형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형 빌라의 한 20평대 방이 3개 정도 나오는 그러한 빌라를 선택을 하셔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이용자로 모집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게 가장 그나마 이용자들도 좀 덜 불편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주어져야죠. 네. 그 우리나라 소, 돼지 툭하면 뭐 AI니 뭐 그런 병 걸리잖아요. 예. 그 이유가 좁은 곳에 이렇게 몰아놔가지고 그렇죠. 예. 애들이 숨 쉴 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사람도 그렇게 되면 미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셰어하우스가 지금은 이제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점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어떤 한 곳에서라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뭐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뭐 보건 위생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번 발생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사양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커져가는 거에 대해서 반갑기도 하지만 우려감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셰어하우스를 하시고 싶은 분들 전화는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부동산 뭐 놀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여기를 셰어하우스로 좀 해달라 이런 전화는 없었나요? 예, 아직까지 그런 전화는 없으셨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예, 또 이제 뭐 본인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셰어하우스를 이용할 만큼의 이용객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인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연락이 오셔도 100% 된다라고 보장은 못 드리고요. 이제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입지적인 요건이 갖춰진다면은 그때 그렇게 진행을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전화 온 데가 있다면서요. 예. 저번 주에 이제 미팅을 가졌었던 분인데요. 파주에 계시는 그 세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보통 상담을 하면 보통 기본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 일요일에 만나 뵈서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가산에서 그 두 분 녹음하실 때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예, 예전에 한번 만났던 분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경불진 애청자 분이시죠. 애청자 분이신데 세탁업을 하고 계시고 그 자영업으로 개인 가게로 이제 파주에 한 1,600세대 정도 되는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세탁업을 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는 이 자영업자들끼리 너무 서로 경쟁만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이때까지 하셨던 게 그 네이버에 카페를 한번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모집도 하고 해서 한때는 회원수가 한 100명 가까이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탁을 하는 노하우부터 뭐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공유하는 그러한 이제 그 카페를 운영을 하셨었다가 많이 활동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60명 정도 지금 회원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회원분들은 파주에서만 세탁업 하시는 분들인가요?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잠실, 목동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까지 지역들로 어느 정도 좀 많이 뻗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정기적으로 미팅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나누셨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도출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게 갖춰졌으면 좋겠다. 뭐 우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으나 거기까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닦는 방법을 모르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 보니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싶으셨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협동조합과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모습을 원하셔서 그러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권유를 드렸죠. 아니 그래서 임 컨설턴트님 찾으신 거 아닐까요? 협동조합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피자연합 관련 방송을 못 들으셨었대요. 그건 못 들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경불진을 틀어놓고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거는 되게 귀 기울여 잘 듣게도 되고 어떤 거는 잘 못 듣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흘려 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거군요. 하필 그때 이 다리미를 옷에 올려놔가지고 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시고 저를 만나신 건데 마침 그래도 굉장히 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서로에게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이제 이분도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계셨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저희가 이제 피자연합 때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이나 협동조합의 우수 사례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거 재밌겠네요. 실제로 작년 정도부터죠. 이제 그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지원을 해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 구매를 통해서 이제 물류 단가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뭐 해오고 계시고. 뭐 그 외적으로도 뭐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뭐 여러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굉장히 조금 파격적으로 해줬죠. 사실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내의 마케팅비를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자가 부담금이 한 뭐 20%에서 30%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손쉽게 먼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덕분에 이제 협동조합을 많이 시작을 하셨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보다는 지금 그렇게 간판만 걸어놓고 운영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더
더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뭐 10군데 정도의 사실은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간판만 걸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금 따먹기 식의 운영도 처음부터 이제 좀 노리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협동조합마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또 그거를 중간에 또 그 먼저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예. 현재 뭐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뭐 협동조합이 됐건 뭐 사회적 기업이 됐건 뭐 어떤 방법이 됐건 이런 항목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안 됐었을 때도 탈이 안 나게끔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왜 아무도 옆구리를 안 찔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조합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생각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러셨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좀 그 뉘앙스가 뭐 어차피 공짜 돈인데 이용하시고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 그러한 데에서는 조금 먼저 좀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그 결국에 이제 뭐 지분에 의한 이런 의결이 아니라 1인 1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한 의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예. 특히나 이런 그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뭐 그런 20명, 30명 이상씩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다 같이 모은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그 정기적인 회의체를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전국적으로 만약에 계신 경우에는 그런 회의를 참석하는 것 자체도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난 이럴 바에는 그냥 협동조합 안 할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일 1투표권을 어떻게 하면 잘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는지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초 정관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업의 이념이죠. 그 우리 기업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협동조합은 이것을 위해서 조합이 된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명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명제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결정이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나고 상황이 시장이 좀 변화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맞기는 한데 지금은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하. 최근에 그 어떠한 그 브랜드에서 돼지고기 브랜드인데요. 가맹점 수가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20개 정도 있는 가맹점을 갖춘 브랜드인데 더 이상 브랜드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브랜드가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본사에도 고민을 하고 결론을 협동조합으로 바꾸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조합원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가맹점주들을 직접 설득을 한 거죠. 점주분들이 조합원이 되셔서 직접 운영을 하셔라. 그거는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튀려고 한 것 같은데. 대신에 본사에서 물류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영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본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사의 수익이 없어진 만큼 가맹점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더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장 수가 조합으로 바꾸고 나서 더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었던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죠.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근데 본사의 역할이 갑자기 축소됨으로써 그 조합원들의 그러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잘 모아질까 이런 조금 우려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최초에 원래 그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던 상태에서 20개 점포 정도까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각각의 매장의 점주분들께서는 그래도 본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동참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뜻에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그 선례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브랜드 이름을 알려주시죠. 다담이라는 회사에서 진행한 브랜드인데 그 보린의 생고깃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고기 브랜드예요. 보린의 생고깃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영된 지는 조금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가맹 형태로만 운영이 됐을 때는 한 20개 정도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었다가 더 이상 확장이 조금 어려워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해서 협동조합으로 이제 바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도 이제 와플 대학이라는 브랜드도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으로 가장 먼저 좀 시작을 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 정관에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으로도 모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합원으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요? 대신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오려면 조합비를 내고 들어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가맹점도 가맹비를 내고 오지만 아무래도 조합비가 조금 더 금액이 높겠죠. 그 대신에 이제 조합원에게는 이러이러한 의결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조합으로서 운영되는 혜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린의 생고기는 보리를 먹은 돼지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과거에 이제 피자연합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피자연합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합원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도 같이 모집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소비자분들께서 그러한 좀 조합 이런 협동조합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시선이 좀 생기셨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좀 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착하다라는 이미지와 어느 정도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잘 돼 있는 게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을 잘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이거는 그보다 큰 배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글이 맨날 그러잖아요. 악해지지 말라. 근데 요즘 많이 악해졌어. 구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었던 그 최초의 그 명제 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우리는 어떤 협동조합이다라는 게 끝까지 잘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제 피자연합을 협동조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도 점주분들께서 반대가 되게 심하셨었어요. 그래요? 점주분들도 약간 좀 낯선 거였죠. 일단은 좀 낯설었었고 그리고 조합 그거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저쪽 얘기 아니야? 적나라하게 제 표현을 하면 당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빨갱이 아닙니까? 라고까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정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맞는 거다. 대신에 표현이 좀 달랐을 뿐이다.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그걸로 우리가 누구는 놀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똑같이 벌자 이런 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함께 노력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설득을 드렸었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지산 락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면서 조합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라는 거를 조금 굉장히 강조하는 연출물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 덕분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조합이래, 이거 협동조합이래, 하나씩 먹어보자. 약간 좀 그런 소비자들의 동참을 직접 겪으시면서 그때 결국 설득이 됐었어요. 그게 없었더라면은 끝까지 아마 설득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실제로 겪어보니 소비자들이 이게 협동조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이제 겪으셨었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시작을 한 상황에서는 끝까지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 초심 절대 잃으시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 항상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적인 부분으로 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는 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업적인 아이템이 있구나라고 약간 혹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우리 조합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이 갖춰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굳이 협동조합을 그렇게 운영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피자연합의 초심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피자연합은 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좀 뭐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그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꾸준하게 잘 노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장 수가 한 30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피자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컨설턴트님이 이제는 피자연합 일을 안 하시잖아요. 예, 저는 뭐 그냥 가끔씩 이제 뭐 전화 통화하면서 뭐 잘 계시냐 이렇게 안부 묻는 그 정도이긴 한데 애착이 있죠. 좋은 브랜드로 계속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최초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시작을 하셨었던 그 이종윤 회장님께서 이제 현재 안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 똑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러한 장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조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즐겨 찾는 브랜드 중에 이미 조합에서 만드는 게 있죠. 많이 있죠. 저는 진짜 서울우유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서울우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농협이 이제 뭐 사실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렇죠. 사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협에서 많이 생필품 사는 편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생협도 마찬가지 두레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살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키스트가 대표적인 협동조합. 유명하죠. 그 마찬가지 고민해서 시작을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물류를 공급하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글로벌한 대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생산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면은 가장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게 협동조합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냥 물론 자영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커피와 관련된 협동조합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원두에 대한 그런 그 공급처와 함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장에서 조금 더 훨씬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실제로 이제 뭐 제 와이프도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건대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건대 디자인과 출신의 그 디자이너들이 각자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옷 브랜드인가요? 어떤 브랜드죠? 뭐 인테리어 용품부터 뭐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각자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패브릭 제품 위주의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개씩 각자의 물건만 팔면은 그 상품의 그 품목이 굉장히 좀 적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거죠. 이제 건대 출신의 디자이너들의 이제 협동조합. 그래서 그 함께 페어를 나갈 수 있게 됐고 디자인 페어. 그러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물건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에 이제 지원되는 이제 지원금을 통해서 그 물건을 만드는 기계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직접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 사례가 있어요. 아니 사례만 얘기해 주시 마시고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셔야죠. 지금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 육아 때문에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활동 안 하고 계세요? 한 재작년까지 좀 많이 페어를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뭐 그 은혜직물이라는 이제 직물을 이용한 견우와 직녀가 직접 짜는 그 직물 있죠? 직녀 그걸로 이용한 뭐 인테리어 용품을 파는 그런 브랜드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와이프가 운영했었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프로젝트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 다양한 패턴들을 이용한 그 일상생활품들을 이제 생산을 했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물건들을 많이 생산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 페어라든지 뭐 신진 디자이너 뭐 참가전 뭐 이런 것에는 그 조합 이름으로 이제 참가를 하고 각각의 판매는 각각의 브랜드로 진행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육아는 언제 끝나십니까? 이제 제품을 다시 파셔야죠. 그러게요. 이제 이제 애가 빨리 커야 되는데 빨리 안 크는군요. 1, 2년 더 크면 이제 집 앞값 하겠죠. 그 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그러한 상담 창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서울시에 직접 문의를 하셔도 굉장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세하게 돌아옵니다. 그 뭐 신문고를 이용해도 굉장히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흡족할 만큼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다산콜도 있잖아요. 거기 문의해도 되나요? 다산콜에 하면 이제 소개를 하죠. 여기다가 하셔라. 연결을 해주는군요. 콜센터 직원이 직접 응대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또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의 사업자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아이디어에 어떠한 사업자가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런 뭐 생산 혹은 뭐 이런 유통 이런 뭐 아니면 뭐 장사 영업 뭐 이런 부분에 각각의 필요한 사업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자들이 모였을 때 나는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한 그 정부 기관이 문의를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그 알려줘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첫 단추를 끼우면 자연적으로 아래 단추를 끼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합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지원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규모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또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지원금은 빚의 개념인 건지 아니면 투자금의 개념인 건지 그리고 조합으로 만약에 어디 임대를 할 경우에 혜택이 있는 건지 공공기관의 소유의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입점을 할 때 먼저 그 지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원금의 그 용도는 그러한 브랜드를 세팅하는 데 필요한 금액 그리고 뭐 마케팅, 홍보비, 뭐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뭐 이런 생산업에 필요한 만약에 뭐 그런 기기 장비 그리고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생산업의 같은 경우는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뭐 집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지원금이 많이 돌아가는 편인 거고 일반적인 마케팅 홍보 뭐 이런 경우는 한 뭐 지자체별로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 1억 원 이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부담금이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대신에 이제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지원금을 가지고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느냐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구축을 하는데 그런 지원금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빚의 개념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의체를 갖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지 가끔씩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원금 따먹기식으로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조합을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회의는 하고 있는 척 뭐 이러는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게 이제 그 빚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 페어라든지 이런 거를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보통은 이제 뭐 어떤 거 이제 참가를 하는 경우는 그 부스 사용료라고 하는 임대료를 내고 그렇죠. 예,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조합과 관련된 조합에서 후원이 되거나 아니면 조합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는 무료로 이렇게 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혜택이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르다 보니까요. 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업종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전문 뭐 소상공인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지원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은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고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 아니 이분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의 리스트와 그분들의 경력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경력을 봤을 때 이분이 약간 그거를 하셨었던 분이구나라고 이제 고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2분 정도로 선택을 하실 수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뭐 이제 그분께 컨설팅을 받는 비용은 다 무상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일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신다라는 거죠. 상담자를 고를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좋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각각 선호하는 또 그러한 좀 그 인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는 약간 좀 그래도 정말 경력이 있으신 오래되신 분께 상담을 받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조금 약간 좀 센시티브하고 약간 젊은 친구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또 다양하게 또 굉장히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꼭 이게 밀접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경력을 보시면 충분히 선택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심이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아까 지자체에서 정한 곳에서만 마케팅비를 쓸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서울이니까 이 서울시에서 경불진에만 마케팅을 해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또 이제 그 업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실제 그것도 진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마케팅 회사에서 그러한 업체로 등록이 되게끔 그 희망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뭐 이제 뭐 매출 수와 이제 직원 수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경력과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시에서 이제 심사를 하죠.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합격이 된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연 단위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새로운 착한 조합 마케팅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마케터와 진짜 영업을 잘하는 이제 그 영업 담당자와 그리고 이제 생산자와 그거에 대한 유통자와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매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러한 조합을 이루어서 운영을 하면은 그 각각 전문 분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일을 뭐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잘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니 서울시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신청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했었죠. 죄송합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세탁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께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지금 충분히 드렸는데 이분께서 하시고 싶으셔서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탁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공동으로 뭔가 좀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은 옆집에도 좀 맡기고 뭐 또 뭐 옆집에 있는 그러한 노하우도 내가 또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장을 갖추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가게가 50군데가 되면은 기계가 50대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러한 다량의 물건도
쳐낼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아하. 약간 그러한 그걸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근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네트워킹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신 곳이 파주기 때문에 파주에 국한돼서만 진행이 된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쉽게 자리를 잡기가 힘들다. 아하. 파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세탁업을 하고 계신 분들만 일일이 대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겠죠. 대신에 서울시 혹은 뭐 경기도권 어느 정도 이제 좀 활동이 가능한 바운더리 내에서 설득을 하게 돼서 어떻게든 이제 사업자를 모아서 조합으로만 등록이 되기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지원금을 이용을 해서 브랜드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브랜드를 구축을 한다라는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바꾸고 간판을 바꿔 달고 이렇게 구축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협동조합이다라는 거를 안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냥 뭐 스티커 하나만 문 밖에 붙여놓고 각자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는 거죠. 대신에 그러한 개인 가게로서 갖춰지지 않았었던 IT 시스템이라든지 포스라든지 그러한 좀 이때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을 지원금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은 하고 싶은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옆 가게에서 하고 있으면은 나도 또 더 관심이 갖게 되고, 그렇게 돼서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그때 스텝 2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시면은 시작 자체가 안 되니 일단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어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파주 세탁소 사장님은 뜻맞는 동지들을 많이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카페 어떤 카페인지 카페명을 알려주시면 거기에다가 나도 이런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올리실 것 같아요. 그 카페명을 좀 알려주시죠. 네이버 카페에서 세탁 산업 만들기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세탁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문열 컨설턴트님으로부터 협동조합 이야기 너무나 재밌게 들었고요. 그 파주 세탁소 사장님도 협동조합 진짜 멋있는 협동조합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지원금 따먹기 형식의 그런 조합이 실제로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조합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선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더 많은 이제 결과물들이 따라올 테니까 그러한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생각이고, 또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만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원래는 백종원의 푸드트럭 요 얘기를 한번 다시 해주시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1인 창업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푸드트럭 특히 이제 매체의 힘에 따라서 푸드트럭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푸드트럭에 접근하시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부터 해서 좀 꼼꼼하게 다음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아파트인 거고 좀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거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산다면은 뭐 거실에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겠습니까? 거의 그냥 서로 기피하고. 그렇죠. 군대 다시 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2층 침대 사이에는 그래도 가벽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 볼 수 있게 철저하게 이제 구분을 해놨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결국 그러면은 그 개인 공간이 굉장히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게 이제 보증금 1억에 9만 원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웃기네요. 그 자는 모습을 안 보게끔 벽을 설치했다. 예. 그럼 거실에서는 보면 어떡할 거야?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크겠는데? 그렇죠. 또 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고시원에서 보장받는 그 공간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차라리 이제 원룸 형태의 그 고시원, 고시텔이라고 하죠. 네. 고시텔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에 보통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제 그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시는데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화장실이라도 자기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한 그 쉐어하우스에서 사시게 되면은 8명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난리 나겠네. 일정 시간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군요. 그 싱크대 맨날 또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 안 하는 놈들 있을 거라고. 있겠죠. 예. 아하. 너무 많은 수요를 물론 하면은 그 수익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좀 비싼 아파트를 쉐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구형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형 빌라의 한 20평대 방이 3개 정도 나오는 그러한 빌라를 선택을 하셔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이용자로 모집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게 가장 그나마 이용자들도 좀 덜 불편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주어져야죠. 네. 그 우리나라 소, 돼지 툭하면 뭐 AI니 뭐 그런 병 걸리잖아요. 예. 그 이유가 좁은 곳에 이렇게 몰아놔가지고 그렇죠. 예. 애들이 숨 쉴 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사람도 그렇게 되면 미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쉐어하우스가 지금은 이제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점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어떤 한 곳에서라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뭐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뭐 보건 위생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번 발생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사양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커져가는 거에 대해서 반갑기도 하지만 우려감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쉐어하우스를 하시고 싶은 분들 전화는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부동산 뭐 놀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여기를 쉐어하우스로 좀 해달라 이런 전화는 없었나요? 행방. 힘들죠. 예.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온몸에 난 구멍 모든 곳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화생방 얘기 잠깐 하면은 그 화생방 때 쓰는 가스는 신경안정제 계열의 이제 물질인데요. 그게 안정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냄새가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무색 무취의 이제 제품인데 그러니까 신경을 자극해서 사람의 몸에는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과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의 역할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비물이 생성되고 동공이 확장이 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거는 자연유래 성분인가요? 화학 성분인가요? 아세틸콜린 스테이제라는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연은 아니겠죠, 당연히. 조교 맞네요. 어려운 화학 용어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쳐봐야 되겠어, 다시. 다시 불러봐봐. 애청자들이 다 쳐보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 저 포상 휴가도 많이 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쳐보질 못했는데.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겁니다. 예. 그거 봐. 이상해지잖아, 지금. 그렇군요. 예, 뭐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전화 온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께 연락이 좀 오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께 연락이 오고 있는데, 보통 확실히 이제 직업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투잡성으로 쉐어하우스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쉐어하우스 하시겠다? 예, 그래서 뭐 이게 프리랜서로 베이커리 쪽에서 R&D 개발하시는 분도 한번 연락이 왔었었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 거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으신 경우만 시작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같이 물건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같이 또 고민하고 계시고 뭐 그러신 편이죠.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쉐어하우스를 할 수 있는 집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부동산 물건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물건부터 찾는 그런 경우죠. 그래요? 예, 그래서 물건을 찾아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쉐어하우스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이 안 찾아지면 시작 자체를 못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품을 팔고 또 발품을 팔아서 우연히 나왔다 하더라도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시고 이거 뭐 하면 좋은 거고 못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조금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컨설턴트님이 하시겠다는 쉐어하우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찾았다가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서 지금 빠그라진 케이스가 이제 연달아 2번 정도 있었어요. 건물주가 왜 동의를 안 해줍니까?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 뭐 그냥 골치 아픈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들면은 난 싫어요 그런 거. 그냥 뭐 약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항상 접근을 해야 되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흥렬입니다. 예, 요즘 너무 바쁘시다면서요. 전화가 막 쇄도해서. 예.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다 보니까 예. 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창업하려고? 예, 아무래도 이제 추운 날씨에는 좀 집 밖에 나가기도 약간 좀 그러시고 또 집 안에 대부분 있으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봄철에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움직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크 꼭 써야 된다니까요. 예, 저도 마스크 잘 안 하고 다니긴 하는데 하려고 좀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마스크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예, 맞아요. 예,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가 따로 있거든요. 집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기는 꼭 챙겨서 하는 편인데 전 이상하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큰일 납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삼겹살이라도 자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흥열님은 또 유리잖아, 유리. 예. 자주 아파. 제가 어렸을 때 개근상 받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1년 개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특히 막 그랬었었는데 예. 최근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3년 개근은 받아본 적 없고요. 1년 개근까지는 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석에서 예. 우리 흥열님이 조교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까라면 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플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그렇게 허약한 분이 조교를 할 수가 있나요? 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조교와 하드웨어가 뛰어난 조교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적절히 둘 다 갖췄었다. 예. 시범이라고 그러나? 조교의 그렇죠. 예. 능숙한 시범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교관이 딱 하면 조교가 나와서 막 총으로 막 돌리고 이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옆에 설명하는 조교. 그걸 교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관이 해주는 역할과 조교가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저는 화생방 담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생방? 이제 화생방 가스의 성분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저는 가스실에 들어가 있었죠. 몸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대신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스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방독면 쓰고 하잖아요. 다 들어옵니다. 써봤자.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쓰고 1시간 정도 있는 건데 가스실에 스물스물 들어오죠. 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교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훈련병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굉장히 그때 악몽 같은 기억들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옷에 다 묻어 있어서 방독면 벗으면은 그대로 다 올라와요. 아하. 똑같습니다. 아무튼 예. 예,
아무튼 저도 군대 다닐 때 가장 싫었던 게 화색. 예. 또 저희 같은 경우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조건들을 세세하게 많이 내세우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가 좀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빠그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는 경우는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불안한 리스크가 있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아무튼 모든 사업이 뭔가 이렇게 잘 되려면 성공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쉐어하우스에 많이 손을 뻗쳤어요. 예, 그래서 코롱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그 부동산 전문 회사 이제 신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쉐어하우스 시작하려고 지금 인력 채용부터 이제 사업 계획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거에 대한 문화 자체는 좀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수요가 따라온다면 그렇죠.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근데 그 너무 이제 대기업에서 잠식을 해버리면 이 개인이 하는 쉐어하우스는 또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기업이야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고 컨설턴트님이 하시는 것 중에 성공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커져가는 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열심히 지금 물건 찾고 있습니다. 코롱에서 하는 거는 아파트를 통으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호수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제 좋은 아파트를 좀 보여주기 식으로 먼저 만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약간 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알만한 좀 그런 아파트들. 아니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도 쉐어하우스를 한다고요? 예, 뭐 며칠 전에 기사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대신에 방을 굉장히 많이 쪼갰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방에 4명씩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났는데 나는 월 9만 원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 산다. 네, 그게 압구정 현대예요? 예, 그 압구정 현대였었는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한번 한강변이고 강남 그 인근이었었어요. 뭐 남한강이에요, 북한강이에요? 그 당연히 이제 서울 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인데 월 9만 원에 살려면 보증금을 한 1억 정도 내야 되는 조건인 거죠. 이게 사실 뭐 이게 물론 이제 제목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낚시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시작을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좀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월 9만 원 그건 엄청난 낚시 같은데요? 그 좀 심했죠. 그러니까요. 보증금 1억이란 얘기는 한참 봐야 알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이건 마치 강남에서 30분 KTX로 30분 알고 봤더니 대전이야.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지만 사실은 뭐 8명과 함께 사는 아직까지 그런 전화는 없으셨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또 이제 뭐 본인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쉐어하우스를 이용할 만큼의 이용객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인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연락이 오셔도 100% 된다라고 보장은 못 드리고요. 이제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입지적인 요건이 갖춰진다면은 그때 그렇게 진행을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화 온 데가 있다면서요. 저번 주에 이제 미팅을 가졌었던 분인데요. 파주에 계시는 그 세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보통 상담을 하면 보통 기본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 일요일에 만나 뵈서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저희 가산에서 그 두 분 녹음하실 때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만났던 분이더라고요. 그 굉장히 그 경불진 애청자 분이시죠. 애청자 분이신데 세탁업을 하고 계시고 그 자영업으로 개인 가게로 이제 파주에 한 1,600세대 정도 되는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세탁업을 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는 이 자영업자들끼리 너무 서로 경쟁만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아. 예,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이때까지 하셨던 게 그 네이버에 카페를 한번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탁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모집도 하고 해서 한때는 회원수가 한 100명 가까이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세탁을 하는 노하우부터 뭐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공유하는 그러한 이제 그 카페를 운영을 하셨었다가 많이 활동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60명 정도 지금 회원수가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 회원분들은 파주에서만 세탁업 하시는 분들인가요?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잠실, 목동 뭐 이런 식으로 아, 다른 지역까지? 예, 지역들로 어느 정도 좀 많이 뻗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때는 정기적으로 미팅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나누셨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어떤 방법을 도출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게 갖춰졌으면 좋겠다. 뭐 우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으나 예. 거기까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닦는 방법을 모르셨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얘기를 나눠 보니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싶으셨었고 예,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협동조합과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모습을 원하셔서 그러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권유를 드렸죠. 예. 아니, 그래서 임 컨설턴트님 찾으신 거 아닐까요? 협동조합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피자연합 관련 방송을